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업비트 상장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영상을 한번 끝까지 보시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파이코인 정말 업비트하고 빗썸에 상장이 됐으면 저도 좋겠죠. 저도 좋겠고 아마 누가 뭐래도 업비트 상장, 빗썸 상장 희망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현실적인 그런 벽이 있어요. 그렇죠? 업비트 빗썸에 상장하기 전에 어느 거래소들에 상장을 했을 때 과연 이 가격이 유지가 될까? 이 생각들을 해봐야 돼요. 현재 OKX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비록 그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은 지금 2,500명을 대상으로 투표가 진행이 됐는데 이 중에 파일을 산다고 하는 사람이 82%, 파일을 판다고 하는 사람이 18%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사거나 팔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돈이 충분히 있고 그냥 굳이 파이코인을 안 사도 되는데 파이코인 산다고 투표하신 분들이 무려 82%나 됩니다. 그만큼 82%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은 저 통계만 가지고 일반화를 한다면은 당연히 파이코인을 팔 사람보다 살 사람이 더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가격이 오르냐 봤을 때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업비트 해외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해가지고 해외 거래소에서 못 사지 않아요. 살 수 있는 사람 정말 많고 물론 국내 거래소에 사람들은 더 용이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뭔가 그걸 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기다림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파이코인을 좀 더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야 된다. 어떻게 산다? 국내 거래소에 있어야 산다. 이거예요. 왜? 해외 거래소는 결국 그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사는 것도 있고 또 파는 사람도 많고요. 기회다 싶어가지고. 왜? 국내 거래소 들어오면 설거지 코인이라고 칭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연 업비트나 빗썸에 현재로서 상장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이건 지금 뭔가 그 GPT 이런 걸 통해서 AI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게 좀 떠돌아다니더라고요. 업비트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로 기술적 역량, 시장성, 법률 준수, 기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업비트 체인을 기반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건 또 인 퀘스천 마크가 붙네요.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방향과 일치하는지 이런 거 평가를 한다. 그리고 토큰의 발행 목적과 사업계, 시장에서의 수요, 경쟁력 등을 평가한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업비트는 대충 보시면 되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젝트 팀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사전 검토를 한다. 근데 여러분들 요것도 그 심사해요. 업비트도. 자, 업비트하고 빗썸만 가지고 설명해 드릴 건데 일단은 뭐 빗썸 보면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진행을 하고 우수성, 시장성, 운영, 뭐 역량, 사용자 경험이라 돼 있어요. 2차 심사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장심의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진행을 하고 기술적, 사업적 타당성, 그리고 시장성,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라는 2차 심사 내용이 나와요. 자,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내 뭐 3위 규모 거래소도 있는데 결국에는 심사를 보고 인터뷰를 한다라는 게 코인원 거래소입니다. 제가 이 코인원 코비 여기는 좀 거른다는 게 좀 나빠서 거른다는 게 아니라 대표적인 우리가 업비트 빗썸 점유율이 정말 높기 때문에 그쪽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업비트와 빗썸이 거의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90% 정도를 차지해요. 90% 이상 차지할 겁니다. 자, 어쨌든 업비트의 체크리스트를 보면요.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프로젝트 법인의 실체가 존재하거나 디지털 자산 개발을 위한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 이거는 뭐 예스가 맞다고 봐요. 체크리스트 한번 자체적으로 해볼게요.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법인 또는 재단이 있는 경우 블록체인 관련 개발 역량을 보유하였거나 역량이 있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통해 기술적인 역량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였다. 예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노는 아닐 테니까요. 표절 사기 등 평판에 큰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이 평판 표절은 아니에요. 표절 사기는 아닌데 약간 이게 사기 의혹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예스. 사업계획에 중대한 이슈가 발견되지 않는다. 이거는 약간 노라고 봐요. 저는. 노나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어요. 요거는 그죠? 솔직히 예스라고 떳떳하게 체크하기에는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다. 중대한 이슈라기보다는 발표가 자꾸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뭔가 불확실성 계속 그런 게 유지가 되는 거고, 그리고 하드캡 또는 마켓캡이 시장 분야의 시장 크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하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좀 논란인 게 그 해당 분야의 시장 크기와 비교하여 현저히 과도하지 않다. 일단 좀 애매해요, 이것도. 그죠? 그렇지만 얘는 예스에 좀 가깝다고 볼 수 있고, 토큰 이코노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건 맞죠. 그죠? 백서나 이런 게 설명이 어느 정도 돼 있고, 분배량이나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데모, 프로토타입, MVP, 알파, 베타 등 사전 모델을 구축하여 테스트하였거나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그 OR이기 때문에 그 사전 모델을 구축하여라고 했지만, 뭔가 베타라고 하면은 베타라고 볼 수 있고, 예스라고 보는 게 맞겠지만 구체적인 일정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건 좀 애매해요. 구체적인 일정이 뭔가 이제 명확성이 없어요. 그 다음이. 그죠? 그런 방향성에서 약간 애매하다. 그리고 다른 거 볼까요? 법규 준수 법률 심사돼 있는데, 법규 위배되지 않음을 검토, 그리고 사회 통념상 공익을 현저히 해야 하는 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체크하기가 좀 애매하죠. 이건 함부로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 게, 여러분들 제가 아마 저번에도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국내로 들어올 때 가장 결정적으로 약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 대비를 하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월드코인 예시로 들어볼까요? 월드코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홍채 인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홍채 인식으로 인해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그쵸? 이 홍채 인식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징금을 이렇게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월드코인. 자, 이거는 결국 여러분들 눈 있죠, 눈. 홍채. 이게 이제 정보, 개인정보에 민감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어떨지 알 수 없지만 국내에서만큼은 뭔가 좀 차가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과징금이 좀 붙은 이런 경우라고 또 볼 수 있겠고, 그래서 파이코인에 대한 상장도 약간의 이런 부분이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다. 이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기술 역량, 보안 문제에 대한 대응 가능한 역량 및 체계를 구축하였다. 요거는 이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어디에 체크하기가 좀 애매하죠. 근데 다 예스로 체크해야 돼, 어떻게 보면. 그쵸? 그리고 프로덕트의 기술적 로드맵에서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토큰의 사용처가 명확하다. 사용처 명확하고, 부가가치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다. 이게 확실하게 다 100% 예스라고 해서 떳떳하게 체크하기가 좀 애매하면 애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 빗썸 상장 볼까요? 빗썸 보면은 리스트 작성 가이드라인 해가지고 FATF의 규정을 준수해서 건강한 디지털 자산의 시장에 발전에 기여한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돼 있는데, 상장 신청서, 백서, 기술 검토 보고서, 디지털 자산 유동 판매 안내서, 제3자 법률 의견서 이런 게 있는데, 제3자 법률 의견서 이런 거였죠. 이렇게 감사 받은 거 이런 내용들의 결과가 좀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빗썸에는 당장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뭔가를 받아야 된다. 파이도.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리스트 모니터링에서 나와 있는데 시험 기준에 표준 돼 있고, 사업 모델, 그다음에 기술적 역량, 디지털 자산, 법의 준수, 재단의 조직 평가 뭐 이런 것들이 평가로 있는데, 사실 좀 애매하다 이것도. 그죠? 그리고 기술 기업 제휴 및 파트너십으로부터의 투자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좀 애매모호하죠. 기술적 역량도 보면 될 것 같고, 하드웨어 지갑 지원 또는 보관 서비스 사용 뭐 이런 거는 있고, 그죠? 자체적인 그 지갑이 있고. 근데 얘는 또 KYB를 또 요구하기 때문에 빗썸이 먼저 요구해라, 약간 이런 마인드잖아요, 파이가.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의 그 갭차가 좀 있다. 충돌 범위가 약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애매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장에 따른 추가 비용은 없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국내 거래소의 상장 기준을 살펴봤을 때 당장 그냥 이 모양새로 보면은 다른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해서 국내 거래소에 쉽게 상장되겠냐 했을 때는 좀 더 국내는 타이트하게 보는 그런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르고 뭐 느낌이 조금씩 체감은 다를 수 있겠지만, 한번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파이코인, 업비트 빗썸 상장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을 채굴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 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